만기일 이후 금요일 증시가 마감하였습니다. 최근 대형 바이오주들이 급등을 하면서 코스닥의 그런 바이오주들을 중심으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지만 오늘은 쉬어가는 타이밍인지 장 마지막에 대형 바이오주가 크게 떨어지면서 다른 종목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전날 보고 있던 종목에서도 바이오 종목 쪽에 속해서 단타로 손해를 보고 오늘은 또 새로운 종목들이 많이 떠준 덕에 매매를 한다고 바쁜 금요일을 보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엇갈렸는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이슈로 하루 종일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무역 협상에 대한 관련 호재가 안 떠도 되니까 악재로만 발목만 잡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신규 진입 예정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현재 상태에서는 무역 협상에 대한 이슈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를 기다렸다가 바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역 협상으로 더 이상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에 영향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이 될 때 바로 진입을 해도 될 것 같고, 만약에 잘 해결되지 못해서 다우가 폭락을 하거나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준다면 잠깐 쉬었다가 지지해주는 곳을 보고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정말 강했던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바이오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고, 시간의 거래에서 이 정도 움직임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한 3% 이상 움직인다면 그 다음 거래일도 큰 영향을 주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장 마지막에 빠졌고 하루 종일 장 초반에만 그냥 반짝이다가 이 신라젠이 어제 투자 주의가 붙어가지고 주의가 풀리자마자 장 초반에 거의 VI까지 시세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못 버티고 그대로 단타성 이 매물과 탄력이 끊기자 실망 매물들이 한 방에 쏟아지면서 이런 식으로 폭락을 하였습니다. 3분봉을 보면 확실히 폭락봉입니다. 이때 4%를 한 방에 올리면서 VI까지 갔다가 여기서 한 방에 5%까지 밀어버린다는 것은 이 종목의 주식을 제대로 올려줄 생각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흐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신라젠은 거래량이 정말 우수한 종목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 튀어 오를 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핫했던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를 제가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 전에 괜히 매도했을 싶을 정도로 주가가 이렇게 1%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하고 수급도 상당히 양호합니다.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또다시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여기서 계속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면 지금 상태에서 5만원을 뚫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역 협상과 뉴욕 증시가 발목을 잡지 않을까 불안하기도 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그런 악재만 없다면 거의 5만원을 뚫어주는 차트인데 여기서 흐름도 다 좋습니다. 일봉, 주봉, 월봉 전부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상태에서 5만원을 뚫어준다면은 이제 5만원을 기준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은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보지만 나중에 5만원을 뚫어주면 지금처럼 쉬어가는 게 아니고 5만원을 돌파하면은 5만 1,000원까지 순식간에 오르던가 하루 만에 그렇게 오르기는 힘들겠지만 5만원을 뚫고 나서 더 이상 이 49,000원 이하로 무너지지 않고 그 오른 자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올라가야지 액면 분할 고점 53,900원이 액면 분할 당시 고점입니다. 이 고점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5만원을 뚫고선 또다시 49,000원 이하로 떨어지고 그런다면은 하루에 악재 때문에 2%가 날아가고 그런다면 이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하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차트 상태는 좀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순식간에 2주 동안 쉬고선 바로 반등을 주었습니다. 만기일이 끝나고 약속이라도 한 듯 오늘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이 거의 붙지 않았습니다. 770만 주. 평소에 거래량이 안 나오면 500만 주에서 700만 주 사이인데 거래량이 안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양봉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거래량이 안 나오는 날을 이렇게 보시면 체결 강도가 높은 날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날이랑 비슷한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 오늘 체결 강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매도세도 별로 안 나왔고 마지막에 미끌린 게 아쉽긴 하지만 상당히 강했고 지금 상태라면은 악재가 발목을 잡지 않는 이상 5만원을 뚫어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만원부터가 중요할 것이고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서 이 5만 4천원을 돌파를 할지, 그리고 돌파를 하고선 뭐 신고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지금 상태에서는 5만원을 뚫어준다면 그때부터 새로운 기준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주식 선물로 이 삼성전자를 몰빵을 대기하고 있는데 무역 협상에 대한 그런 이슈 때문에 혹시나 또 갑자기 틀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여태껏 당한 게 많으니까 일단은 단기적으로 그 이슈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지금 최대 관심주고 여기서 만약에 이 이동평균선을 못하고선 아래로 내려간다면 조금 시간을 두고선 지켜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바로 반응을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재진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강했던 종목이 있는데 현대바이오입니다. 오늘 어제 보던 종목에서 깨지고 현대바이오와 바이오톡 스택으로 매매를 하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현대바이오의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거래만 붙었다 하면은 정말 터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매매 기법에 설명드린 종목의 특성을 참고하신다면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이 이런 식으로 터질 때마다 거래량이 3천만 주, 많으면 3천만 주, 뭐 적어도 2천만 주 이런 식으로 터집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안 터지던 종목이 이렇게 터졌으니까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몰리면서 거래량이 3천만 주가 터졌습니다. 마지막에 이 종목을 봤을 때 좀 개인 투자자들이 종가 베팅에 많이 들어와서 시간의 거래 물량, 이 장후 시간의 거래 물량에서 거의 한 6만 주가 쌓여 있었는데 지금 시간의 거래도 거의 빠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힘이 센 종목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도 지켜보면서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그런 단타 물량들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빠질 때 눌림목을 이용해서 빠르게 플러스로 전환한다면 단타로 대응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할 것이고 오늘도 그런 눌림목 매매를 올리패스에서 했는데 손해를 입었습니다. 보시면 처음에 생각보다 주가가 빠지지 않고 시작을 해서 순식간에 2%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선 접근을 못했고 다시 내려가다가 눌림목에서 다시 이 시초가를 회복할 때 24,500원이 시초가인데 시초가를 회복할 때 들어갔다가 그대로 낚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손절을 했고 장중 내내 마지막에 이 신라젠의 영향을 받아서 장중 내내 최저가에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눌림목 매매를 했다가 자신의 매수가보다 이렇게 주가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 오른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그날 고점을 유지해주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다시 자신의 매수가까지 아니면 시초가까지 내려온다는 것 자체가 좀 위험한 건데 미련이 있어서 빠르게 손절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손절을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눌림목 매매를 했을 때 순식간에 손절해야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매수하고선 뭐 5초 있다가 10초 있다가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도 나오고 빠르면은 뭐 1, 2분도 되고 중요한 것은 시초가 기준으로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바이오도 좀 늦게 진입해서 이때 점심시간 다 돼갈 때쯤에 제가 진입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구간을 회복해 줄 때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상한가까지 급등을 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큰 수익률을 노리기보다는 좀 큰 금액으로 들어가서 빠르게 1.5%만 먹고선 나왔습니다. 뭐 상한가 가는 것을 보고선
상한가에 굳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상한가에서 머무르지 않고 흘러내리니까 마지막에 이런 지수 영향들을 많이 받습니다. 실망 매물도 많이 나오는 편이고 이렇게 마지막에 폭락을 하였습니다. 30%까지 갔다가 20%까지 종가 베팅용으로는 정말 적절하게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종가 베팅을 할까 생각을 했지만 장 마지막에 주가가 하락할 때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 또 무역전쟁에 대한 그런 지수가 폭락을 할까 하는 불안함에 그냥 현금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쉽게 먹은 종목이 있는데 바이오톡스텍입니다. 이 바이오톡스텍은 정말 쉽게 수익을 냈습니다. 이쯤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게 고점입니다. 보시면 고점이 이 부분 7,220원 11시 12분에 고점이 나왔습니다. 고점이 나온 이후에도 이렇게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터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오늘 하루가 1000만 주가 거래량이 터졌는데 장중 내내 거래량이 계속 유지가 되었습니다. 어제 거래량이랑 비교를 해봐도 하루에 5만 주 나오던 종목이 이 분봉당 5만 주가 그냥 나오는 것을 보고 거래량이 유지되고 그리고 고점을 뚫어줄 때 들어가서 단타로 빠르게 먹고 나왔습니다. 오전 고점을 뚫어주는 종목은 단타로 빠르게 먹을 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위에 VI가 있다면 VI까지는 쉽게 급등을 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의 패턴과 거래량 급증으로 거래가 계속 터지는 상태라면 분명히 먹을 자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주가가 그냥 하루 종일 일자로 쭉 흘러가는 게 아니고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있는 조건입니다. 거래량이 없으면 일자로 흘러가는 종목도 실제로 있습니다. 거래 대금이 터진 상태여야 되고 이런 식으로 오전장에 고점을 돌파하려고 할 때 이때는 쉽게 먹을 자리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현대바이오와 바이오톡스텍 그리고 올리패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인데 진짜 소액으로 들어가서 재미를 본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녹십사 MS 이거를 진짜 소액으로 들어갔습니다. 언제 들어갔냐면 첫 번째 VI가 걸릴 때 들어갔습니다. VI가 이쯤에 걸렸는데 2분 후에 시작가는 이쯤이었습니다. 이 시작가에 그냥 재미삼아서 500만 원을 넣었는데 이렇게 오르는 것을 보고선 3%만 보고 나왔는데 상한가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잔량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긴 하지만 월요일날 녹십자 웰빙이라는 종목이 상장을 해서 그런가 녹십자 MS와 그리고 녹십자 랩셀 이런 종목들이 여기서 단기간에 이렇게 10%, 17% 시세를 주어서 여기서도 매매를 하고선 오늘 하루를 마감했던 것 같습니다. 무역 협상에 대한 영향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더 이상 발목을 잡지 않았으면 좋겠고 월요일날 상장하는 녹십자 웰빙 종목은 나중에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